기자님 조금 더 옆에서. 잠깐만 옆에서. 카메라. 갈게요. 다 갈게요. 가요. 빠질 사람 빠지고. 경남도 네. 이런 지역은 뭐 경북이나 다를 것 없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인데 네. 이렇게 어령 시민들이 많이 나와주신 것은 벌써 이제 조금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네. 국민들께서 많은 걸 해봤지만은 결국은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느냐 그건 뭐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뭐 지나친 지역주의나 또는 이념에 사로잡힌 편견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이재명 후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양쪽에 연호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의령에서 제일 예, 큰 읍내다. 그렇죠. 군청이 있는 군청이 있는? 군청 소재지. 네, 예, 군청 예. 소재지다. 네.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재명 예. 후보가 시민들하고 네, 워낙 지금 테러 위협이 있어서 예, 예. 네, 사실은 지금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예, 예. 네,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쿠데타의 마지막엔 항상 예. 네, 물리적인 테러 예, 예. 위협이 있어서 그게 네. 우리가 민주화를 만들고 난 이후에 예. 그런 위협이 많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역시 그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들은 예. 지난해에 벌써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암살을 했고 미수에 거쳤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목숨이 위험한 정도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재명 대표를 법적으로 네.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쿠데타, 사법살인을 감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늘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다 봐왔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조작된 거고 예. 얼마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들을 예. 이제 하나씩 밝혀져서 네.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 이렇게 높아지고 열광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같습니다. 예. 그 짓에 대한 분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시민들께서 가짜 뉴스가 예, 예. 상당히 횡행하는 것 같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돌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그걸 믿고 예. 또 확산시키고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야단을 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잘못된 이시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은 거짓말쟁이고 예. 도둑놈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민들께서 하루 종일 소위 예. 얘기하는 보수 종편들을 예. 틀어놓고 거기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가스라이팅 되고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확신을 하면서 네, 예. 그것을 또 확대 재생산하고 주변에 강요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네. 예,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진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네. 보수 농객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보수 농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런 보수 농객들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진실을 접하고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예. 하고 오히려 예. 먼저 나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강원도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경남 일정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지역 시민들의 어떤 예. 환호와 예. 그런 게 상당히 뜨겁다 예.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민들께서 나와 계신 곳은 의령 축협 앞인데요. 예. 오늘은 여기는 장날은 아닌 것 예, 같아요. 어령은 장날은 아니었고요. 예, 예. 요 앞에 하만은 예, 예. 오늘 하만장이었습니다. 예. 5월 10일장인데 아,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었고 예. 하만장에서 정말 그 연세 높으신 예. 원주민 시민들이 네, 네. 국민들이 예. 우리 이재명 대표를 환호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바뀌었구나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한테도 그 한 어머님께서 누구 찍어주면 돼 이재명 찍어줄게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역의 변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지역주의 또 뭐 무조건 묻지마 투표 이런 걸 했지만 이번만큼은 이 내란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역보다는 예. 지역주의보다는 어떤 실력과 능력, 그렇죠. 본위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우리 속담에 죽어봐야 스승은 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삶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네. 정말 내수 경기 지난 3년간 네. 이 친구들은 뭐 말은 번들어야 좋아요. 건전재정, 균형재정 하면서. 네. 왜냐하면 지방에 주어야 될 돈들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교육청을 주변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공공기관의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지역에는 네. 그런 걸 엄청나게 축소시켜 놓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시장통도 결국은 군청의 직원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 네. 교육청의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팔아줘야 지역 경제가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아하. 입으로는 마치 자기들이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예. 그들이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게 대해서 예. 당신이 진짜구나. 예.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거죠.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예. 우리 국민을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진짜는 이재명이다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한우 정말 이 자연스러운 한우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누구도 리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자연스럽게 네. 지지하더라고요. 네. 한번 사실 의원님께서는 지난 총선도 뛰시고 작년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마다 무려 선거를 7번이나 출마를 예. 하셨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피부로 느끼죠. 감지되는 느낌이 예. 있는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십니까? 예. 2016년 선거보다도 예. 17년 대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2017년 대선 때보다도 훨씬 더 저는 뜨겁다. 분위기가 뜨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이 워낙 저렇게 그야말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이제 자폭적 행태를 범하기 때문에 최소한 15% 이상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차이를 내야 되죠. 낼 거다 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도 평론가들은 하고 있는데 원님도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좀 어느 정도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적어도 10% 이상은 벌어질 거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서는 서울에서 졌잖아요. 네. 인천에서도 졌고 그렇습니다. 경기에서만 근소하게 그렇습니다. 이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도 이길 거고 예. 경기는 더 많이 벌어질 예. 거고 인천도 이길 거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불경도 그때보다는 최소 5% 내지 7%까지 더 득표를 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정도를 네.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민들이 뭉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예. 이재명이가 억울하게 당했다. 아하. 탄압을 당했다. 예. 하는 거 하나하고 우리가 너무 어렵다 사는 게 예. 내가 어려운 이 삶을 네. 조금이라도 개선해 줄 사람은 이재명이다 예.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대선은 열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내 삶이 내 나라가 조금 더 좋아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네. 투표율도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네. 그 격차도 예. 좀 더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가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소송전이 예.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귀족 정당들의 귀족들 내부의 권력 다툼이고 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그 기득권 세력 내에서도 또 기득권 세력들이 예.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네. 뭐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네. 매일매일 네. 내부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자, 제가 한 가지 특색을 보게 되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속초, 강릉 이렇게 다녔을 때는 보지 못했지만 삼척에 가니까 기후위기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삼척의 화력발전소하고 하만 의령 오니까 또 기후위기 얘기를 하시죠. 예. 여기 이제 우리 남강을 중심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활동가도 많이 있고요. 또 창원에 그 기후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하기도 하고. 네. 예. 네. 원래 여기가 공업 지역이 돼서 공기 오염, 네. 물 오염 이런 게 제일 전국에서 심한 데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업단지이기 예, 예. 때문에 이 지역에 물을 맑게, 공기를 맑게 이런 것들에 시민들의 이제 자성에 의해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아마 진행되고, 예. 페놀 사건이라는 거 알 거예요. 맞아요. 낙동강 페놀 낙동강 사건. 페놀 사건. 그게 대구 성서 지역에 있는 네. 공단에서 페놀이 유출돼서 네. 낙동강으로 들어오고 네. 그 오염이 네. 그때 우리 그 사람들을 깨우친 거죠. 네. 일하다간 다 죽는다. 네. 예, 환경을 네.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인사인해고 시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책에 사인을 예.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송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예. 지금 소송을 많이 변호사비를 줘야 되는데 변호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많으니까 사건이. 아, 예. 그래서 이제 책을 내셨는데 예. 그 책 수입으로 변호사비를 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시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책을 많이 네, 사주셨고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예. 이재명 후보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 서명을 그 사인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책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함안에서 들은 얘기인데 함안에서 이재명 후보 책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서점에 갔더니 예. 그 서점 주인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 책이 제일 많이 잘 팔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으로 이제 이런 그 흐름과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동갑이거든요. 63년생. 아, 정말요? 예, 호적은 네. 64년생으로 이재명 네. 대표가 돼 있는데 네. 63년생이시라 하더라고요. 예, 예. 이제 갑장인데 네. 우리 시대의 어린 시절이 다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는 이제 경제개발의 혜택도 좀 받지만 네. 또 동시에 예. 또 소외되는 사람들의 그 처절함도 다 이해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 이재명 대표한테 네. 그 감정이입되는 사람들 아, 그렇죠. 또는 통일시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 많습니다. 특히 그 예. 상대원 연설과 예, 예. 관련해서 예, 예. 특히 이제 정규재 TV의 정규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또 그 연설을 듣게 되는데 진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눈물이 나죠. 예, 어머니 근데, 아버지 예, 예. 예. 그 고통스럽고 형제가는 만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마산의 공단으로 다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어머니 화장실에서 청소하시고 누이도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배우려고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공부해서 뭐하냐 공부하지 마라 불 꺼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사법고시 합격증 받아가지고 가니까 이제 웃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참 마음으로는 하고 계시네. 예. 공부하기를 절실히 바라지만 밀어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마음은 얼마나 기특했어요. 공부하는 모습을 그쵸. 보고 예. 그게 우리 부모들의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렇게 우리 누이들이 공장에 가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자취방 하나 작은데 이 여공들이 5명, 10명씩 네. 그죠? 그 5,000원 월세. 네. 그러면 1인당 500원씩 1,000원씩 내가지고 네. 그 월세를 주는 거예요. 예. 아휴. 그렇게 다 그 시절을. 근데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을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살아있는 전태일이다.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할 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좀 조금 형편이 괜찮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까지 느낌이 없지만 우리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지금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감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화, 그렇게 예. 민주화를 이룬 이 나라를 12월 3일 날 얼토당토하는 말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거죠. 일으켰으니 우리가 목숨을 몇 번 걸었습니까? 예. 구마항쟁 때, 예.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네. 그죠? 그 다음에 60항쟁 때 네. 수없이 싸워서 이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네.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됐던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했더라면 과거 방식으로는 선진국에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에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네. 다시 이걸 뭐 60년대 쿠데타 수준으로 돌린다는 거 이승만 시절로 있을 수가 없죠. 전두환이 했던 80년 쿠데타도 네. 국민들이 용납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해서 예. 80년대 10년의 청춘을 다 바쳐서 몰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민주냐 반민주냐,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이게 진영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취재해보거나 여러 정치인들 만나보면 사실 진보 보수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의원님? 정책도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그럼요. 앞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은 네. 국민의 삶이고 공익입니다. 네, 공익. 예, 네. 국익이고. 네, 국익과 공익이다.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동 중인데, 여기 의령에서는 저 위에 올라가셨고요. 네, 여기서 연설하시는. 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드시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마이크 없이 연설하시니까 네. 굉장히 힘이 드시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공감이 잘 되고 네. 뭐 열렬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연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 확보하고 건강. 네, 예, 요건 조금 찰 수 있도록 봐주세요. 보니까 여기가 의병 1번 곽재우? 네. 곽재우 장군의 기병지 한생지예요? 하여튼 너무 영광스러운 고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왜 그쪽을 많이 찍지? 네, 여러분.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각각의 개인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가 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 백성이 주인인 나라 맞습니까? 네. 결국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국민의 모습으로 뽑혔으면 국민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겨누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번은 대한민국의 내란을 극복하고 진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6월 3일이 바로 그 첫 출발점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준비해서 6월 3일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로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의령 국민 여러분, 자, 전에 보니까 여기도 제가 20%도 득표를 못했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르려나요? 예!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역이 무슨 상관 있어요? 나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우리 자식들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줄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이면 됐지. 그게 뭐 나하고 사촌에 팔촌에 친구든지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뭔 상관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게 이재명이 아니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맡긴 세금,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만 일할 충직한 모성들, 일꾼들을 뽑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고 그래야 의령도 살만한 도시가 돼요. 아니, 뽑아놨더니 속된 말로 도둑질을 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주인을 갖다 업수이 여겨도 다시 또 찍어주니 뭐하려고 존중을 하겠습니까? 도둑질해도 되는데. 그래도 색깔만 비슷하면 찍어준다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런 세상 그만해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는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공직자, 국민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동네 와보니까 뭔 공천 받을 땐 돈이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산 가지고 자기들 이익되는 거나 하고 그래도 다음에 또 찍어주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빨간 모자 쓴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가끔씩 바뀌잖아요. 구청장, 시장도 가끔씩 바뀌어요. 그 동네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미쳤냐? 어떻게 하면 동네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인정받을까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이고 휴일이고 없이 죽을 둥 살 둥 뛰어다닙니다. 예산 1억짜리 하나라도 확보하려고 학교에 하다못해 전지하는 몇천만 원짜리 그걸 세상에 국가 보조금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야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 동네가 발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동네에 500억, 300억, 100억만 들어와도 동네가 확 달라질 텐데 수도권에는 GTX라고 하는 지하 고속철도 그거 하나, 노선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7조 원에서 10조 원이 들어요. 10조 원이. 어?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A, B, C, D, 이제 E, F, G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들 하나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이 생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찍어주니까 해외여행 열심히 다니고 막걸리나 먹고 띵까띵까 해도 다 찍어주는데 뭘로 그래 열심히 다니면서 보기 싫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서 빕니까? 그러니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허성무 의원은 우리 허성무 의원 저 있잖아요. 이 허성무 의원이 창원에서 국회의원 처음 됐죠. 이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창원에서 거기는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될똥 말똥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고 해가지고 평생 처음 국회의원 됐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두 분을 와서 TV 연설해주셔서 되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됐는데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 이 동네에 될 가능성이 요만큼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정치가 엉망이에요.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한덕수 선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요. 박재우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허성무 의원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그 저기 우서영부터 먼저 할까? 자, 우서영 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위원장 우서영입니다. 작지만 풍요로운 지역 우리 의령군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령 군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만 5천입니다. 피땀 흘려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농촌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낼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6월 3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의령군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저 우서영도 책임지고 지역의 현안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독하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려운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후보께서 어령에 이렇게 오신 건 처음이죠? 예. 그만큼 어령을 사랑하시고 계시죠? 예. 어령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누굽니까? 이재명! 누구라고요? 이재명! 정말 감사합니다. 어령에 각재우 장군 있죠? 예. 어령이 각재우 장군의 외갓집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박재호 장군의 외갓집이 저희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태계 선생의 첫 번째 부인 그 친정 이태계의 처갓집이 어딥니까? 어령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상인이 준 재산으로 이태계 선생이 학문을 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령에서 나오고 있죠. 삼성도 어령이죠. 다시 어령을 새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사람 누구? 이재명! 누구? 이재명! 됐나? 됐나? 진짜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태계 선생의 학문의 기반이 사실 어린 처갓집의 경제력에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태계 선생의 학문의 기반이 네. 사실 어린 처갓집의 경제력에서 예.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그렇군요. 있죠. 예. 자, 지금 뭐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 예, 다음은 이제 그 진주로 갈 겁니다. 진주. 예, 예. 어령에서 또 진주가 가깝거든요. 저희가 조금 앞쪽으로 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령에서 진주로. 예. 진주에서 아마 진주에서 이제 사천, 사천, 남해, 하동. 예, 이렇게 오늘 일정이 전체 짜여져. 일정이 짜여지는데. 예. 자, 그러면 의원님 오늘 그 진주에서는 어떤 예. 분을 만나게 됩니까? 진주에서는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예전에 그 2002년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네. 한 2년 전부터 예. 지역에 좋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셨는데 예. 그때 진주 남성당 한약방에 가서 김장하 네. 선생님 만났죠. 네. 그리고는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네. 가장 멋지고 훌륭한 분이다. 예. 인품이 좋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데 네. 그분을 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저희는 이번에 왜 그분이 최근에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근한대행하셨던 예. 그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생으로 발탁해서 예. 장학금 주고 대학까지 4년간 예. 장학금 주셔가지고 네. 했던 분이고 진주에서 최고의 예. 어른으로 존경받죠. 네. 시민사회 활동도 많이 예. 하시고 네. 자기가 번 모든 돈을 네, 거의 그렇습니다. 모든 돈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놓고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은 멋진 고등학교를 하나 지으면 땅값에 건축비에 이렇게 하면 한 350억 정도가 들어요. 네. 그런 학교를 지어서 또 국가에 예. 헌납도 하셨고 네. 정말로 진주에 대단한 어른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하고 미팅이 예.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진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고요. 진주에서 허성무 의원님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